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익남 시문입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10월은 금리 결정 전까지 박스권의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상승의 세 가지 조건, 시바리움, 고래들의 매수, 거래량, 현실적으로 급등보다는 우리가 탈출의 기회를 찾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우리 시바이누가 상승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이 다 진행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10월 땡땡일부터 11월 땡땡일 사이에 삼각형 패턴의 상단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 상단을 돌파하는 조건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느 시기에 상단을 돌파하면서 이후에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바이누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바이누 가자! 자, 11월 땡땡일부터 11월 땡땡일 이 사이에 삼각형 패턴의 상단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 끝부분에 다시 한번 일봉을 보면서 무엇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월의 연설이 있었죠. 자, 파월의 연설, 원론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될 게 있다. 그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준의 두 목표인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에 모두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금리를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인하하면 인플레이션 문제, 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높게 유지하면 노동시장이 불필요하게 위축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파월의 이야기 내용 속에서 보면 현재 지난번에 셧다운 전에 노동시장의 지표가 나왔을 때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친 영향은 현재까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고용시장은 더 안 좋아지는 지표를 확인했고, 이제는 인플레이션 아직까지는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10월 달에 금리 인하는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95% 정도 이상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자, 드디어 시바이누의 상승의 조건 중에 두 번째인 금리 인하의 연속성, 이 부분은 충족이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거래량, 이 부분인데 거래량도 분명히 충족이 될 겁니다. 왜? 금리 인하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첫 번째 금리 인하 때는 유동성의 어떤 흐름이 조금은 약하지만 두 번째 금리 인하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분명히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제는 돈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예전에 급등했던 이런 애들 먼저 돈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왜? 예전같이 급등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시바이누에도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급등의 흐름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부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은 좀 매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월 연설 이후에 지금 부장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끼리 전부 다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매파적인 이야기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죠. 자, 그렇긴 하지만 여기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S&P 500,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등을 했죠. 당연히 조정이 나와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당연히 조정이 나와야 되는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고, 우리나라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상승 후에
조정이 나오는 그런 구간에 위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가진다. 자, S&P 500, 나스닥, 그리고 우리나라의 거래소, 그 다음에 암호화폐 시장 전부 다 동조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거래소나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등하는 흐름을 가진 다음에 조정을 주지만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얼마 오르지도 못하고 조정을 주는 그런 모습이다. 이것은 분명히 유동성의 문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돈이 얼마만큼 많이 모였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우리 암호화폐 시장 쪽으로는 돈이 많이 모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조화 현상 때문에 조정을 주고 있긴 하지만 이후에 다시 한번 급등하는 흐름을 가졌을 때 그게 바로 금리 인하와 연결이 되었을 때 분명히 이제까지 눌려있던 것들이 한 번에 폭발하면서 급등하는, 아니 폭등하는 흐름을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에 달러 인덱스 99선 회복하면서 2개월 내 최고의 흐름을 가지고 있고 국채금리도 상승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게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드렸죠. 왜 그러냐면 달러 강세 배경에는 유럽과 일본의 정치 리스크도 한몫을 하고 있다. 그래서 프랑스의 개각 과정에서 총리가 사임하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었고 일본에서는 자민당 신임 총재 해서 엔화가 7.75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겠습니다. 달러의 강세가, 이번의 강세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계속적으로 약세를 유지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엔화도 계속적으로 약세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 시장 강한 흐름을 가질 수 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지는 거기에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지난 영상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지표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표가 정말 중요한데 지금 셧다운 때문에 CPI나 PPI가 발표가 안 되고 있죠. 그리고 또 9월에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쪽으로 더 무게를 둬야 될지 좀 깜깜이다. 자, 이런 깜깜이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없이는 연준도 방향을 못 잡기 때문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전에 CPI를 공개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CPI나 PPI가 시장이 예상치와 거의 똑같이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면 인플레이션한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잡을 수 있겠구나, 심각하지는 않은 상황이구나, 이렇게 갈 것이고 고용보고서 이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이전에 셧다운 전에 고용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좋지 않게 나올 것이다. 그러면 연준의 파월 같은 경우에는 어제 연설한 것과 같이 고용시장을 조금 더 깊게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하면 금리 인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금리 인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분명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시장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 작년 10월달, 11월달, 12월달 같은 급등의 흐름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지금 저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 때나 텔레그램방, 노란톡방에서 어디에서 매수 타점을 잡을 것인지 그런 부분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더보기에 있습니다. 더보기에 신문과 실시간 코인 시장 대응하기, 이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노란톡방이나 텔레그램방, 라이브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하시고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 어디에서 타점을 잡을 것인지 그런 부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추석 연휴 동안에 계속적으로 영상을 만들어 드렸죠. 영상 만들어 드리면서 정말
이상하게 흘러가는 코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조정 주고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그 이후에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다. 시장이 좋지 않아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코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급등주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링크 따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안에 어떻게든 가자. 자, 이것을 주제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애널리스트가 시바이누 2025년 안에 최고가 경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조건이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금리, 시장 유동성, 네트워크 복원 등 여러 요인이 맞물려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올해 6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작년과 같은 그런 상승의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는 관점은 다 똑같습니다. 해외 투자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국내 투자 전문가들이나 보는 관점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 부분을 한번 맞춰보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죠. 일봉상에서 지금 하락 삼각형 패턴이고, 그리고 하락과 상승을 하고 있는 그 패턴이 두 개가 복잡하게 나오고 있는 이런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 꼭지점이 여기서 나오고 또 하나의 삼각형 꼭지점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10월 15일 날 꼭지점이 나오게 됐고 11월 16일 날 꼭지점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 기간 안에 이 삼각형 패턴의 상단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왜?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금리 인하가 10월 15일과 11월 16일 사이에 있죠. 이때 분명히 금리 인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유동성이 좋아지게 될 것이고, 그 유동성이 좋아지게 된다고 하면 예전에 급등했던 그런 코인들로 모일 수가 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시바인도 분명히 그 하나의 코인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유동성이 높아지면 제가 여러분들 시바이누 상승의 세 가지 조건 중에서 거래량 말씀드렸죠. 거래량은 당연히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일 것이다. 자, 그러면 마지막 시바리움, 이 시바리움에서 시바이누 개발팀에서 시바리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다른 것과 어떻게 협업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만 한 번 정도 살짝 건드려 준다고 하면은 분명히 작년과 같은 그런 급등의 흐름이 시바이누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월 15일과 11월 16일 사이에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참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탈출의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 신문과 함께 이 탈출의 기회 꼭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더보기가 있습니다. 신문과 실시간 코인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를 통해서 분명히 이 시점에서 우리 시바이누 탈출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저점에서 어떻게 매수의 타점을 잡을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 전체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추석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영상 올려드렸죠. 영상 올려드리면서 수상한 코인이 하나 있다. 정고점을 돌파했고 그리고 지지를 받고 있다. 이제 여기에서 분명히 한번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그 코인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과 텔레그램방에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를 통해서 이 신문과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신문이었습니다.